안녕하세요. 봉사는 나의 힐링 김춘자 인사드립니다. 명예의 전당이 떴네요. 자, 경기도에 5,000시간 이상 되면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됩니다. 31개 시군이 누구나가 5,000시간이 넘는 사람들은 다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00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저희 아이들 대부분이 집에서 가운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때 아빠 우리 가운 필요해. 이제 그래서 가운을 하남시청에서 가운을 써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을 뭐로 할까? 근데 제가 부잣집 금수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게 가운을 정하자. 그래서 생활은 낮게 생각은 높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생활은 낮게 하되 생각은 높이 해서 우리가 이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ROTC 특전사 출신이고 딸내미는 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3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공무원을 만나서 정말 5평짜리에서 미용실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참 무일푼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돈이 없지만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그 단칸방을 정리하고 미용실을 얻어서 5평짜리에 반쪽을 갈라서 아이를 제 배 위에다 키우면서 미용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방을 또 따로 빼서 살던 그 시절이 있었고요. 김춘자 미용실 아시죠? 사실은 김춘자 미용실 제가 이름이 촌스러워서 되게 싫어했는데 우리 시동생이 5명이 있는데 투표를 했는데 저만 빼놓고 다 찬성했습니다. 이름값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춘자 미용실이라는 이름을 무학프라자 옆에다가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용대, 여기는 이제 미용대인데요. 부산의 국제 그 하얏트 호텔에서 미용대회를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하남시 대표로 제가 심사위원을 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직접 93년도죠. 미용대회를 나갔었고 미용실을 하면서 하남시에서 아마 최초로 일본 연수를 아이들이 어린데 일주일을 일본 연수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연수를 다녀오면서 일본에서 250만 원짜리 그 당시에 기계를 사서 30분에 파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빴던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봉사를 굉장히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15년, 저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하면 한 10년 이상은 꼭 해야 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학원을 보냈을 때는 5년은 다른 데 가면 안 돼라는 이런 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 가고 2달 가고 뭐 1년 가고 엄마 나 여기 못 가겠어 이러면 절대 저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시작을 하면 한 15년, 10년 이상은 꼭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서 15년 동안 했던 거는 저희 장애인들이 굉장히 그 페이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페이가 올라갑니다. 보통 최고 적게 받는 친구들이 5만 원, 좀 많이 받는 친구들이 한 20-3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 봉사자들이 가서 도와주면, 일손을 도와주면 거기에서 이제 페이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수리, 아까 홍민아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집수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어르신들 집에 가서 집수리를 할 때 보면 정말 제 집은 안 치워도 그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서 못 치우시잖아요. 그래서 집수리를 다 해주시면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되게 흐뭇했고요. 집수를 해두면 주인분들이 그 집을 빨리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새 집으로 장판, 도배, 싱크대 다 교체를 해주면 그분 새 집이 되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락경로원 목욕봉사를 15년 동안 했는데 정말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라는 직함도 있는 거고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고 단체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회원들이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회원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영락경로원은 그 초이동이나 간북동이나 미사동에 그 개발이 안 됐을 때 정말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락에서 버스 그 차로 어르신들을 모셔오면 때밀어 드리고 그 다음에 목욕시켜서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한 15년을 했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그때 저희가 봉사할 때 기본이 85세 이상이었으니까 지금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목욕을 이거 시켜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안 보일 때 안타까웠고 왜냐하면 저희가 등까지 때까지 다 밀어서 머리까지 말려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목욕봉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면 저는 항상 그럽니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여야 된다. 항상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그냥 손 가만히 놓고 계세요. 저희 팔다리를 정말 일주일만 안 쓰면 저희는 이게 굳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호랑이 회장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는, 손 안 닿는 데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때타올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나 아파 그래도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목욕을 막 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초이동에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데 연탄 배달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거 같습니다. 연탄 배달도 비닐하우스에서 사시고 이렇게 하천 옆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탄 배달을 하는데 얼마나 표정들이 좋은지 보이시죠? 너무 즐겁게 정말 자진해서 막 제가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봉사할 때 너무 딱딱하면 서로가 힘드니까 막 이렇게 코에다가도 묻히고 막 이렇게 묻혀서 굉장히 막 그렇게 봉사를 하는 저희 또 사랑의 연탄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봉사를 해도요. 저희 기금 저희는 시나 이런 데서 전혀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회비 내서 그 회비로 여기 연탄을 살 때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보탭니다. 그래서 같이 그 돈을 모아서 이 연탄을 사서 같이 날라주는 역할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연탄 나르는 것도 정말 힘들기는 해요. 하고 나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렇지만 이 어르신들이 그나마도 추위를 잘 연탄을 떼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도 마음이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손바닥 사진을 또 찍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저희가 준비를 다 합니다. 비옷도 준비하고 장갑도 갖고 와라 이래서 먹을 거는 전혀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가고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소외계층에 갔을 때 그분들이 신경 쓰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밥차를 10년을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사랑의 밥차는 KB 기업은행에서 3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해주고 그 차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사랑의 밥차를 도시락 배달로 200명씩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코로나 시절에는 하기 전에는 저희가 시청 농구장에서 거의 500명씩 밥을 해드렸습니다. 500명씩 밥을 해서 거기서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해서 설거지가 산더미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8시 반에 나가면 거의 2시 정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을 다 해서 한 500명, 600명을 들여서 해드렸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저희가 도시락을 키트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그 시스템으로 3년을 코로나 시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장면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차량에서 밥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또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차량 내부를 다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수시로 다봉에는 환경 청소를 수시로 밤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는 미사 호수공원입니다. 밤에 다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남녀가 있는 단체라 호수공원에서 김밥 시키고 짜장면 시켜서 돗자리 깔아놓고 먹고 그 다음에 환경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9시, 10시까지 저희가 도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에서 1단체 1하청 가꾸기 운동을 하는데 단체마다 어느 단체가 어디를 맡을 건지 해서 이거를 한 6개월간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거 실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에 있기 때문에 미사섬을 제가 담당을 해서 계속 해왔던 거고요. 이것도 관광주울래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단체가 하남 다봉해가 맡아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부꾸러미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지금 공유 회의실 그 옆에 있는 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빌려서 기부 세트를 만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은 다 제공을 하고 저희는 기프트 200개를 만들어서 각 동 14개 동에다가 배부하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협의 환경정화를 하고 있고 아까 지금 우리 토종 식물 얘기를 하셨는데 과일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요. 여성 아까 지금은 미사섬이 개발이 돼서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운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영남 조합장님이 여성 준조합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100명을 모집해서 수료식을 하는 겁니다. 농협대학을 100명을 모집해서 졸업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건 제가 논농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농협에 관한 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준조합원들은 농사가 없어도 그게 신청이 돼서 한 2달 동안 우리가 수료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수료를 해서 이거를 졸업식을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던 건 우리 은행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 농산물 써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와닿아서 제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100명 졸업생 중에 90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90명의 지금 현재 1기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락 나눔 지금 이게 원래는 적십자 조리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조리 공간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코로나 시절에 200개씩 나눔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봉해에서 기금이 12월 달 저는 남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돈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21년 동안에 거의 한 17년은 1년 1월 1일 날 회비를 걷어서 12월에 다 정산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이 뭐 50만 원이 남았던 100만 원이 남았던 이런 돈을 다 쌀을 사든가 뭐를 사서 다 영처리를 하고 다시 1월 1일부터 10,000원씩 기금을 모아서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서부터는 회장님 왜 우리는 야유회 안 갑니까? 돈 모아서 야유회 갑시다라고 원성이 높아서 제가 3년 전서부터 돈을 모았는데 아무리 모아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제가 필요한 곳에 쓰자 이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어르신들한테 쌀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 시절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어르신들 백신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또 각 단체별로 기금을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0만 원이 여유가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할까 회의를 거쳐서 이탈 주민한테 우리가 관심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불하고 베개가 50세트를 200분 정도가 되신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로 어려우신 들만 선정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50분에게 거의 500만 원 상당의 그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하남 장애인 직업센터의 친구들한테, 장애인들한테 라면 이렇게 저희 회비로 매년 이렇게 기부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곤이 먹이주기. 정말 저는 항상 봉사를 하면서 무슨 봉사를 새롭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봉사가 겹칩니다. 예, 이 주에는 이거를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이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그러십니다. 회장님은 밥은 안 하고 맨날 봉사할 생각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데가 있으니 합시다. 그래서 팔당에 있는 또 곤이도 보고 예쁘잖아요. 저기 곤이 아버님 계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찍는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방방 뜨면서 제가 플랜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원들이 저한테 막 눈치 보인다고 막 구사리 하더니 사진 찍어서 주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나도 아시안게임 올림픽 나는 봉사하고 싶다. 이래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조정경기장 조정 담당을 했습니다. 제가 신청을 해서 다행히도 합격을 해가지고 이게 361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거는 캐릭터입니다. 인천에 가서 봉사자들이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되게 귀엽습니다. 뭐 물범인가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 하면서 엄청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누 담당이라 저는 미사리에 사니까 미사리에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카누 담당으로 시켜줘서 그 게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멀어서 어떻게 다닐 거냐 해서 그래서 숙소 안 줍니까 했더니 숙소 안 준대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여러 방안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맨날 이 봉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다고 내가 이제 와서 공부를 젊어서도 안 했는데 공부를 다시 하기도 머리도 딸리고 그러니 뭔가를 해보자. 이런 찰나에 효 지도사 길거리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이나 이거는 어려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수저를 들면 저한테 혼납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우리 하남시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한번 만나보자 해서 이거를 수료를 한 6개월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인성 교육을 하게 됩니다. 효 강사 자격증과 인성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 자격증까지 다 이제 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한고등학교 수업입니다. 남한고등학교에 가서 청소년들이 제가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만 들으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인성교육 정말 귀엽습니다. 아이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인성교육 뭐 저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아이들 인성을 얘기하면서 보면 아, 어른들이 문제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놓지를 못합니다. 그 캥거루맘 있잖아요. 너무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하고요. 제 친구도 제가 맨날 뭐라고 합니다. 같이 있다가 회의도 안 끝났는데 밥 주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꼭 밥 주러 갑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청소년 교육은 제가 대표로 청소년들 기초교육을 전체 하남시 그 강당에서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효 실천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전체 강의를 한 사진입니다. 기초교육이 이래서 이렇게. 그리고 청소년 겨울학교 강의를 하고 또 스터디 같이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겨울학교, 여름학교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중학교 애들이 상상도 못하는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애니까 너는 뜨개질을 못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정말 뜨개질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가방을 떴는데요. 우리가 가방을 떴는데 손잡이까지 떠서 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걔는 앞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뜨개질에도 관심을 가져봐라. 정말 소질 있다.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준 적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어떻게 했으면 잘 좋을 건지 이렇게 토론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저희 관내에 제가 또 자복메아리 강사로 소속이 돼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공 만들기, 외래식물 제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아이들하고 흙공 만들어서 하천에 뿌려서 그 흙공이 서서히 녹아가면서 환경이 살아나는 이런 환경을 굉장히 한 10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 정말 뜻있는 봉사 아닌가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안녕 너희 집 가정은 안녕하니 이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요. 흙공도 나르고 어른들 부모님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같이 와서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방역 시절에는 또 코로나 어르신들이 소독을 못하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소독 기구를 가져가서 소독을 또 해주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끔 신경 썼던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충남 부여 수해복구 현장에 갔었습니다. 8개 동인데 아마 비닐하우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박이 좋은 수박이 물에 잠겨서 정말 멀쩡한데 깨서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다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사장님이 8개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0명이 한 차로 가서 저희 다봉회가 4명이 가서 참여를 했던 그래서 수박을 여기에 그걸 다 걷어내고 핀을 뽑고 수박은 가운데로 몰아주고 이거를 다 하는데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회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버드세이버인데요. 그 조류 새들이 그냥 하얀 창이 나무가 비치면 막 나르다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누구신지 알죠? 제가 제 직업은 앞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애들아 놀자에서 김혜일 대표님 저한테 뭐를 했으면 좋겠는지 뽑아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기후의 날 기념 행사 때 저는 참 이런 환경에 관심이 많았지만 내가 기후 비상행동에 가서 적극적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홍민아 대표님이 우리 사무국을 하나 만들 건데 한번 같이 해보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 할 수 있는 거는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이런 사진이 또 이렇게 찍혔고요. 기억나시죠?
네, 힐링 축제는 이건 나무고아원 하남시에 개발되면서 나무가 아무데나 버릴 수 없으니 이렇게 잘 키워서 또 하남시에다가 다시 식재할 수 있는 나무고아원을 옛날에 박우량 군수님이 만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봉사를 너무 뜻깊게 또 이것도 홍민아 대표님이 간절히 부탁을 하셔갖고 이렇게 와서 했고요. 나무 심기 저희 또 아들 며느리 이렇게 강제로 저보고 맨날 그럽니다. 엄마는 내 의사는 상관없이 무조건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저하고 봉사하면서 컸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봉사하면서 커서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해도 봉사는 하자 소리는 매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정말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밖에서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남편이 뒤에서 다 뒷받침해줬고요.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 남편 편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좀 제발 옆에 있으라고. 예,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 취임식 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임식 장면이고 취임식 장면입니다. 제가 이 공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 2년에 한 번 연임해서 4년을 했는데요. 제가 취임식 때 한 공약입니다. 자원봉사자 50시간 이상 주차 감면해주세요. 그리고 공유 회의실 2대, 공유 주방 1대 설치해주세요. 봉사시간 인센티브 사용권 부여해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최초 공론화, 정말 민간도 관도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최초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서 100명을 선착순 받아서 봉사할 때 어떤 게 가슴이 아팠냐, 힘들었냐, 어떤 점이 좋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스티커 붙이고 해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카드. 이 카드가 봉사 100시간 넘으면 할인 50% 되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VIP 카드죠. 여기에 2024년 7월 1일 무기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가 안 띄워봤지만 5,000시간이 넘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기한으로 쓸 수 있는 VIP 카드. 5,000시간 넘는 사람한테 올해 처음으로 VIP 자원봉사자라고 카드가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주더니 올해는 주네요. 그리고 공유주방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들 잘 모르실 텐데 공유주방이 옛날에 적십자 사무실이 공유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김상호 시장님 계실 때 이 사무실을 다 제 뜻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주방을 쓰고 싶으시면 그거를 딱 정해서 나 언제 쓰고 싶다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에서 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빵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1호로 생각하는 공론화 활성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면 이 공론화 활성화하고 다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시민대상 탔고요. 제가 이제 행자부 장관 상이 최고인데 그 나머지 상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런 상들을 봉사하면서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봉사가 제가 대략 여기다가 쓴 거는 한 30개 되는데요. 제가 뭐 어르신들 집에 가서 말벗 해주고 이런 거는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한 50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에 대해서는 정말 2등하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는 써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가는 오늘날 봉사는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봉사를 생활화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가 우리 사회를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찬 온기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역의 봉사활동을 통해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저는 나름의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저 김춘자는 젊은 날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칠 때는 돈을 벌어야 했지만 지금은 하루 밥 3끼 먹고 살면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줄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춘자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거들고 안아주고 기대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